이제 곧 정시 원서 접수 시즌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향만 3개 넣어서 다 떨어지면 재수나 해야지, 혹은 그냥 원서 안 쓰고 생재수나 하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원래 선택에 있어서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모두 따져봐야 하는 거 아시죠? 성공 사례만 보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 뒤에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되, 그래도 제가 3번이나 더 도전하고 실패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만 더 재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현역 때 반수할 바에 생재수를 하겠다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경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반수 경험이 3번 있고 그중 한 번은 1년을 통으로 휴학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 올해 그렇게 시험을 봤고, 어쨌든 이것도 반수지만 주변에 재수, 삼수 사례를 참고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재수와 반수의 장단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재수의 장점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하나만,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런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제가 사실 재수의 장점은 이거 말고는 딱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하다 보니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이 정도? 바로 단점 들어갑니다. 재수의 단점은 정말 불안해집니다. 일단 사실 재수를 하실 거면 SNS 끊으시는 게 나아요. SNS 보고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고요. 친구들도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 상대적 박탈감이 좀 느껴지고, 대학교 다니는 친구랑은 관심사도 좀 달라져서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두 번째 단점은 첫 번째랑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재수를 하게 되면 사람이 비관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원래 좀 자신감이 진짜 좀 심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하향 조정이 돼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한 그런 사람이 됐지만, 아무래도 원래부터 좀 적당히 현실적이었던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 해이해져서 망하면 바로 1년 추가다. 사실 재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3수 이상부터는 뒤처진다는 생각에서 오는 조급함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지만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불투명하다 보니 내가 청춘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말이 쉽지 피부로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저는 1년 내내 되게 착잡했고, 내가 지금 혼자 뻘짓하고 시간 버리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하여간 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째 단점은요, 생각보다 현역 때랑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제 주변에도 재수를 했는데 현역 때 붙었던 학교에 다시 붙어가지고 결국 똑같이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종종 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성적을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몇 배는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더 올려야 되는 거니까 드라마틱한 성적 변화를 이루려면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그거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좀 봐가지고 그럴 땐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반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반수의 장점. 첫 번째는 어쨌든 보험이 있다. 그래도 이게 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크거든요. 내가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일단 대학생이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소속감 아닌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조금 찍먹해볼 수 있다. 찍어 먹어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덜 피폐해진다. 아까 말한 소속감과 보험 덕분에 조금 재수에 비해서는 정신적으로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1년 통으로 휴학하고 정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했을 때랑 첫 번째, 두 번째 때 그냥 반수했을 때랑은 느낌이 좀 확실히 달랐습니다. 물론 그래도 전 반수였지만 제가 생재수였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반수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반수의 단점 첫 번째. 대학생활 찍먹해보다가 맞들릴 수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성에 안 차서 무조건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보통 그 학교에 정을 안 줘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겉돌 수 있다. 저도 조금 겉돌았거든요. 이렇게 겉돌면 또 무한 루프로 다시 반수 결심하게 되니까 다니는 동안에는 난 이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붙이고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실패해서 돌아오면 대학 생활이 애매해질 수 있다. 좀 겉도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데, 정을 안 주면 겉돌 수밖에 없고, 그럼 돌아와도 애매해지고 좀 이렇게 무한 굴레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시로 승부를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다, 좀 힘들다. 하지만 수시 반수는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단점, 주변에 수능날 미끄러져서 들어온 친구들 가끔 있는데, 저도 반수를 했고 그 친구들도 했지만, 저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반수를 성공해서 나가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다. 반수 성공이 쉽지 않다. 물론 재수 성공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반수를 추천합니다. 그래도 일단 차라리 반수를 하세요. 제발 생으로 플러스 1 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멈추시길 바랍니다. 막상 다니다 보면 괜찮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충분히 괜찮다 싶으면 그냥 다니고, 그래도 난 곧 죽어도 아니다, 내 인생이 한으로 남을 것 같다 싶으면 반수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서 넣을 시즌인데 재수한다고 상향만 넣거나 일지망만 넣거나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는 붙을 생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기에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남의 말 안 들리죠. 왜냐면 저도 안 들었거든요. 협박만 들었어요. 협박만.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책임만 질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래도 3수 이상은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 한 해 4반수를 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좀 말리고 싶어요. 제가 멘탈 튼튼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스스로도 멘탈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진짜 도끼가 맥스다, 도끼 그 자체다, 난 산도끼다 하는 사람 아니면 재수든 반수든 성공 확률 정말 낮아요. 우리 웬만하면 대학에 다니면서 길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정말 좁은 세상만 경험했잖아요. 아직 고졸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당연히 수능 점수가 대학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정말 정말 넓고 다양하답니다. 대학도 정말 좁은 세상이지만 고등학교보다는 넓고, 또 대학을 넘어서 사회에 나가면 대학 이상으로 정말 넓은 세상이 펼쳐지겠죠? 생재수가 아니고 반수로도 충분히 다시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생재수가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확보가 되니까 나아 보일지 몰라도 보험 하나쯤은 걸어놓고 가는 것도 심적 부담감을 줄이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남의 말 안 들리지 않나요? 저는 4반수까지 오는 동안 재수, 3수, 4수, 실패 사례 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까 선택에 있어서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선택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거 아시죠? 이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여러분의 직감이, 여러분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게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솔직히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끌리는 방향이 있죠? 그럼 그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대신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게 돼도 괜찮아요. 실패하더라도 나의 선택을 인정하고 훌훌 털어내고 다시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반수해라, 재수해라, 앞에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려고 어그로 끌었다. 어차피 인생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고, 그리고 해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수험 생활은 어찌 됐든 결과로 증명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과에만 집착하면 정말 소중한 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수능 망하면 돈도 없으면서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솔직히 그냥 죽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런 인생의 한순간 때문에 제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분명 행복할 거고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죠. 하지만 그 목표라는 것에 끝이 있을까요?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 취업이고, 취업 후엔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그 후엔 또 노후를 대비하고, 또 퇴직한 후에는 그 후의 미래를 대비하고. 그 후에는 뭘까요?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과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보는 여러분은 결과지만 자신의 삶은 과정의 연속이니까요. 결과로 이룬 기쁨과 행복,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결국엔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결국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건 어떠한 결과물보단 내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듯 실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생의 기나긴 여정 속 한순간일 뿐이랍니다. 일단 뭐든 결심했으면 못 먹어도 고 정신으로 해보세요. 전 못했고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하길 바래요. 파이팅! 같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